자, 교재 370페이지.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인데요. 자,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제 교재에서 조금 정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매도인 담보 책임은 매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냥 막 드립다 외우시더라고.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제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만 조금 암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만 암기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치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외워요? 교재 몇 페이지죠? 아까 교재는? 370페이지. 자, 일단 우리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진다는 거죠? 매도인이 누구에게요? 매수인에게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총 7가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상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즉, 갑도 누군가로부터 지금 넘겨받기로 했어. 아직은 소유자 아니야. 근데 소유자 아닌 사람이 매매라는 계약, 채권행위, 계약 체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체결은 가능해. 이걸 우리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갑이 이거 을에게, 아직 갑이 소유자가 아닌데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 어떤 X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얘가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아야, 그래야 이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못 넘겨받았어. 그러면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매수인이 선의라고 한다면, 선의라는 게 뭐예요? 매도인 갑이 나는 매수인은 소유자인 줄 알았어. 얘가 소유자가 아닌지 몰랐다 이 말이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지금 못 넘겨받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계약 해제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거고요. 누가 계약 해제한다고? 매수인이. 지금 매도인이 지금 못 넘겨주게 됐으니까. 자, 거기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거기다가, 자, 손해배상. 내가 지금 나는 계약 다 돼가지고 넘겨받을 줄 알고 지금 여러 가지 비용들 발생했어.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손배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라고 한다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악이다. 즉, 나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줄은 알았어요. 근데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이분이 넘겨받아서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못 넘겨받게 된 거야. 그러면 악의인 경우에도 자, 못 넘겨받게 됐으면 저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매수인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 유지할 이유 있습니까? 없죠. 넘겨받아서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넘겨주게 된 거야. 따라서 매수인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해제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얘가 악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거 다 적혀 있으니까. 악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부 타인 권리인 매매. 뭘 이야기하느냐면, 가령 매도인이요, 지분 3분의 2만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을 3분의 2만 가지고 있었어. 3분의 1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매도인이 이걸 아예 이 목적물 전부를 팔아버렸어. 즉 무슨 이야기냐면, 매도인도 나중에 3분의 1 넘겨받아서 자기가 다 넘겨주려고. 현재 매도인은 3분의 2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을 해제했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3분의 1을 매도인이 못 넘겨받아서 못 넘겨주게 된 거야. 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매수인 선의라고 한다라면, 선의, 즉 매도인이 단독 소유인 줄 알았어. 매수인은 3분의 2만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 말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수인이다. 나 그냥 이 계약 그대로 유지할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 이 계약 안 할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정했다면 3분의 2, 3분의 1 다 넘겨받아서 내한테 넘겨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은 3분의 2밖에 못 넘겨주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액해야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선의인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어. 나는 3분의 2 가지고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권리 다 넘겨받아서 내가 거기다 뭐 공장도 짓고 뭐 해야 되는데 3분의 2 가지고는 안 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감액 청구하거나,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있으면 돈을 줄여야 되겠지. 감액 청구. 또는 나 이 계약 유지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3분의 2 가지고는 못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제. 둘 중에 하나 한다 말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자, 선이니까 모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악의라면 어떨까? 3분의 2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수인도 알고 있었어요. 매도인이 3분의 2밖에 없어. 그걸 매수인도 알고 있었어. 악이다라는. 근데 매도인이 뭐라고 했냐면 3분의 1까지 다 넘겨받아서 내한테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결국 3분의 1을 못 넘겨받아서 3분의 1은 못 넘겨받게 된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정했다라면 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액하셔야 되겠지. 그죠? 악의인 경우에도 당연히 대금은 감액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전부를 넘겨받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약을 1억 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3분의 2밖에 없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매도인이 3분의 1까지 다 넘겨받아서 나한테 다 넘겨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못 넘겨받아서 못 넘겨주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액하셔야 되겠지. 자, 그럼 이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매수인이 악이야. 3분의 2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국 못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약 해제 안 되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악이라고 한다면. 따라서 이때는 계약 해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 또 악의인 경우에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수량부족, 일부멸실.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 수량부족 하면 뭐 이야기하느냐면 면적미달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량부족 하면 면적미달. 그 다음에 일부멸실, 가령 일부가 불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지. 선이라고 한다면요. 매수인이 선이다. 즉 무슨 이야기냐. 나 1000제곱미터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0제곱미터더라 이 말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선이.
자, 이 경우에는 우리 매수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매매 대금을 1억으로 정했어. 그 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액하셔야 되겠지. 감액.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 1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500제곱미터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 500제곱미터 가지고는 내가 여기다가 큰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데 내 목적 달성을 못해.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거고, 아니면 이걸로는 내가 목적 달성 못해.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겠죠. 그 다음 선이니까요. 뭐도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자, 생각해 보시죠. 매수인이 악이야. 즉 무슨 이야기냐? 매수인도 계약을 할 당시에 얘가 500제곱미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악이에요.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뭐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이 악이에요. 매수인도 이미 500제곱미터인지 알고서 자기가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500제곱미터인지 알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매매 대금에서 그게 고려가 됐겠지. 만약에 건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는 것을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이라고 건물이라고 한다면 1억 제대로 줄 거예요? 아니죠. 그걸 알고 있었다면. 그죠? 따라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매도인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설명 잘 들으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제한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 매매 목적물에 제한물건. 여러분 제한물건이 뭔지 아신다 그죠? 우리 제한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용익물건이 있고 담보물건이 있다 그죠? 잘 아시네요. 우리 민법에서 이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두면서요. 이 제한물건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까지 딱 규정을 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권리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토지라고 가정을, 부동산이 토지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토지를 매수해서 만약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토지를 매수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권리들이 타인에게, 제3자에게 이 권리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얘들은 어떤 제3자 누군가가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3자가. 그럼 내가 제대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얘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거기 집 지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제3자 누군가가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 이 말이지. 이 권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선의이다. 몰랐다 이 말이지. 얘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나 그 집 지으려고 토지 샀는데 토지에 얘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몰랐어. 네, 당연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겁니다. 플러스 선이니까 뭐도요? 손해배상까지.
악의라고 한다면 이미 얘가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어. 그래서 알고서 계약을 체결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얘가 설정돼 있는 동안에 뭐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지금 뭐 집을 지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매매 대금에 자기가 알았다면 당연히 매매 대금에 고려가 됐겠죠. 만약에 1억짜리라면 1억 제대로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좀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악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불능하면서 원시적 전부 불능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원전체, 원시적 일부 불능이면 담보 책임 원일담 기억나세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 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부가 불능이다. 즉 일부가 수량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일부가 멸실 없어졌다 이 말이지.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에 따른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저당권과 전세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돈 안 줘?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죠?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실행을 해버렸다 이 말이지. 즉 실행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매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매수인이 선의라고 한다면요. 자,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내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샀어. 매매계약은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이게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 그럼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시겠죠. 계약 해제. 그 다음에 모두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죠. 자, 악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수인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저당권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이제 사고 매매 잔대금 지급할 때 저당권 말소시키고 그리고 내가 새로 또 저당권 설정하고 이렇게 하죠. 네. 자, 악의인 경우에 즉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얘가 경매가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악의라 하더라도 당연히 여러분 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 샀어.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경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금 지급하고 그러면 얘가 저당권 말소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여러분 계약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계약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제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악의인 경우에도 역시 계약을 해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당이 설정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대금 주면 이제 저당권 말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얘가 경매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됐으니까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손배 청구도 가능하지. 그럼 시험은요. 우리 출제자들은 특이한 걸 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의, 악의가 담보 책임 내용이 전부 다 달랐죠. 근데 얘는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아. 그러니까 또 출제하는 거야.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거 샀는데 내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얘가 경매가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당연히 계약 해제하셔야 될 것이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해야 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자담보체계예요. 우리 지금까지 요 위에 총 5가지였다 그죠? 요 5가지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죠. 근데 지금 여기 하자담보책임 얘는 뭐냐면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더라. 즉 물이 새더라 이 말이에요.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특히 뭐라고 표현해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리의 하자는 그냥 담보책임이라고 하고요. 이제 용어.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는 그냥 담보책임이라고 하고 목적물의 하자는 특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에 물이 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선이 물 새는지 몰랐어.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새는 거야.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거기 들어갔다는 그냥 샤워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 예. 그럼 선의인 경우에 그걸 몰라, 난 모르고 샀거든요.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겠죠. 목적 달성이 불능인 경우에 물 조금 새는 거 그거 가지고는 계약 해제 못하고.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선의니까 뭐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손배 청구. 악이면 어떨까? 물 새는 줄 알았어. 물 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에요. 이미 지금 집에 물이 새는 걸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매매 대금에서 그걸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미 알았으니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책임 청구 못해요. 그래서 책임 청구 못하는 것들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좀 외워달라고 하는 부분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물 새는 걸 알고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못하지.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담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자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러면 잘 안 살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하자 담보 책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 종류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하자담보 책임은 당연히 특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물건. 근데 이제 종류물 하자담보 책임은 예를 들자면 쌀 100가마를 팔기로 한 거야. 그럼 쌀 100가마는 다른 쌀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건으로 대체 가능한 걸 그걸 뭐라고 한다고? 종류물. 종류물의 의미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쌀이 부패가 됐네. 다 썩었어.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선의. 자, 그럼 선의인 경우에는요, 몰랐다. 그러면 다 썩으면 그 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 조금 썩었다. 이거 가지고는 해제 못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선이니까 당연히 뭐도 손해배상도 청구도 가능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종류물에서는 좀 특이한 게요. 자, 선의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가실 수 있을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종류물이니까 매도인한테 다른 쌀 주세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합니다. 예. 아유, 말도 어렵다, 그죠? 예.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집중. 계약 해제 또 플러스 손배 청구를 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완전물 급부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에 어렵게 출제되면요,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까지는 출제 안 하는데 어렵게 출제하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OX, X지. 좀 이해하시겠죠? 네. 계약 해제 플러스 손배 청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 줘라고 할 수도 있지. 매수인이 악이 알았습니다. 이미 쌀이 썩었다는 걸 알았어. 예. 그럼 당연히 그거 알고서 계약을 했으면 쌀을 싼 가격에 샀겠지. 그 쌀 사가지고 뭐 닭이나 주려고.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쥐가 알고서 샀으면 이때는 책임 청구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집중. 우리 담보 책임은요, 생각해 보시면 매수인 입장에서 나중에 천천히라도 묻게 하는 게 타당합니까? 아니면 매도인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한정없이 계속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해 보이십니까? 그죠? 조속하게 빨리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게 당연히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담보 책임은요, 소멸시효일까요? 제척기간일까요?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아니라, 즉 중단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조속하게 빨리 해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제척기간은요, 아까 권리하자. 우리 앞에 첫 번째부터 여기 아까 5가지 권리하자. 얘는 안날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줘요. 1년. 목적물 하자는요, 이제 물 새는 거, 내지는 뭐 쌀이 썩었다 이 말이지. 목적물 하자는 얘는 안날부터 1년의 절반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하자담보 책임 하면 6개월. 다시 권리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그러니까 제척기간 아주 단축시킵니다. 법에서. 왜? 빨리 행사하고 끝내라는 거야. 아니면 이거 계속 언제까지 하면 이미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팔았어. 그럼 나는 사실 그 물건 신경 쓰기 싫어. 근데 한참 뒤에 뭐 10년이 지나서 담보 책임 묻는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래서 조속하게 빨리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하자는 제척기간 안날로부터 항상 이 기산점은 안날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 근데 목적물의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생각해 보시면 얘는 시간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결국은 내가 매수인이 못 넘겨받게 된 거야. 하나도. 매도인이 아직 소유자가 아닌데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매도인도 누구로부터 넘겨받아야 나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데 얘가 결국 못 넘겨받게 된 거지. 그러면 언제라도 나는 못 넘겨받게 되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전부 타인 권리 매매는요, 제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넘겨받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 해제하셔야지. 그게 언제가 되든가 간에 내가 못 넘겨받게 됐으면. 따라서 얘는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척기간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매수인이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부동산 샀어. 근데 나는 넘겨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얘가 못 넘겨받게 됐어. 나한테 못 넘겨주게 된 거야. 그러면 나 매매계약 해제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선이건 악이든 다 계약 해제합니다. 얘는 제척기간에 적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보시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산 거야. 근데 얘가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지. 우리 실행이란 것은 경매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나 언제라도 계약 해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지금 얘도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내가 취득하지 못하게 됐으면 언제라도 계약 해제하셔야죠. 네.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경매로 누군가가 물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낙찰받았다 이 말이지. 칠판 보세요.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내가 경매로 물건을 취득했어. 네. 그래서 우리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얘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죠? 하자 있는 물건 사잖아요. 그거 감안하고 매수 신청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경매로 취득하면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낙찰자도 역시 매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매에서 낙찰 받으신 분도 매수인이에요. 예.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원 소유자한테요. 예, 그런데 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암기, 기본 과정에서 이제 담보 책임 끝났거든요. 예. 이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미리 좀 암기해 주시면 앞으로 편안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암기를 해 주시자고. 뭐를 암기해 주시느냐면 악의인 경우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들,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책임 묻지 못하는 것들, 얘를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네. 자, 보죠. 수량부조, 악의인 경우에는 책임 못 묻습니다. 이미 그거 알고 샀다 이 말이지. 그럼 매매 대금에 당연히 고려가 됐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책임 못 물어요.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거 알고 샀다 이 말이지. 이미 지상권, 뭐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거 알고 샀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매 대금에 고려가 됐을 것이고 이때도 책임 못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 역시 악의인 경우에는 책임 못 묻습니다. 이미 물 새는 거 알고 샀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매매 대금에 고려가 됐을 거예요. 따라서 책임 못 묻는다. 그 다음 우리 종류물 하자 담보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의인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를. 그러면
이제 두 문자를 따면요. 수량 부족의 수, 제한 물건의 제, 하자, 종류, 요 네 가지는 악의인 경우에도 자, 책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암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다른 학원에서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수재들 있잖아요. 수재들. 예. 선생님이 별로 안 뭐라 하더라고. 제 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은요, 무조건 공부할 때 음악, 왜, 그거 뭐라고 하죠? 휴대용 카세트, 그거? 마이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항상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분하고 이제 타협을 하더라고. 야, 수업 시간은, 그건 남들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신에 자율학습 시간은 네가 허용해주고. 우리 자율학습 시간에도 그런 거 꽂고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자율학습이 말이 자율학습이지 자율학습 아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요렇게 기억하세요. 수재는 하자가 종류대로 다 있어도 심지어 악이라도 책임 안 묻더라. 수재. 하자가 종류대로 다 있고 심지어 악이라도 책임 안 묻더라. 이렇게 예만 좀 암기해 주세요. 그러면 담보 책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매년 한 문제 출제해요. 여기서 제가 담보 책임은 여러분들 교재에 따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린 요 내용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환매입니다. 환매. 여러분들 교재에는 얘가 몇 페이지지? (381페이지입니다) 381페이지 교재. 일단 구조, 우리 법률 구조, 법률 관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소유자.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자,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 사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걸 우리는 환매, 돌려 산다 이 말이지. 누가 돌려 산다라고요? 갑이 매도인이. 그래서 이걸 환매 계약 또는 환매 특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환매는 특약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얘는 강행 규정입니다. 우리 채권법의 일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임의 규정인데 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굳이 왜 얘는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느냐? 왜 얘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서느냐?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환매라는 제도 도대체 이 취지가 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는 거지. 그냥 팔면 쿨하게 팔고 끝내지. 왜 팔면서 나중에 다시 돌려 사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돌려 사는 이유는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환매. 돈이 필요해서요. 갑이요.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갑이 X라는 부동산이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1억 원이면 갑이 은행 가서 돈 빌리러 한번 가보십시오. 1억 원 다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아무리 은행이 1순위로 저당이 근저당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1억 원 다 안 빌려줘. 왜냐? 나중에 만약에 돈 안 갚게 되면 경매가 들어갈 건데
그죠? 저당권자는 바로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매가 들어갈 건데, 경매가 들어갔을 때 1순위 저당권자인 은행보다 항상 먼저 배당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중개 실무에서 좀 배우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만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면요. 제일 먼저 배당받아가는 게 누구냐면 경매 비용 배당받아갑니다. 그 경매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부터 제일 먼저 배당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 비용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라서 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학문적으로 공익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왜? 경매하면 그 물건 매각대금 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거든요. 물론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경매 비용 배당받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배당받아가는 사람이요.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었어요. 민법 367조에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네. 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 무슨 이야기냐? 그 저당 목적물을 새로 산 사람이야. 그 산 사람인데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샀다 이 말이지. 근데 나중에 지진이 일어났어. 건물이 흔들려. 그럼 내가 거기다 필요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거야. 근데 여기다 필요비를 투입을 했어요. 내지는 그 건물에다가 얘가 벽돌로 예쁘게 치장까지 다 했어. 유익비까지 투하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그 목적물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그럼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그 돈 가지고 나눠주니까. 따라서 역시 공익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2순위로 배당해 줍니다. 경매비용을 다른 말로 실행비용이라고 합니다. 얘를 제일 먼저 배당해 주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요. 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청구권. 그래서 얘는 우선 변제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상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순위로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겁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임차인들의 보증금, 소액임차인들 있잖아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걔가 3순위예요. 최우선 변제. 배당받아갑니다. 은행보다 먼저요. 설령 은행이 먼저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하더라도요. 얘들은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또 3순위로 같이 배당받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만약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근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로자들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요. 얘들은 최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즉 3순위로 같이 배당받아갑니다. 아까 소액임차 보증금하고 같이요. 얘들도 배당받아가. 또 있어요. 조세 채권 중에서요. 우리 세금.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 채권을 당해세라고 하고요. 그 외에 조세 채권을 비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요. 이 당해세는 설령 법정 기일이 이 저당권보다 늦다 하더라도 먼저 배당해 줍니다. 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 받아 내가 1순위로 저당권 설정받았는데 내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1억 원 못 빌려주는 거야. 근데 갑은 돈은 필요해. 근데 이 목적물은 자기가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1억 원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융통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얘가 다시 그 돈을 주고 돌려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환매제도예요. 따라서 환매는 결국 돈 빌리는 소비대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 때문에 우리 국가가 얘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중에 환매특약을 했다. 그 환매특약은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그 다음에 환매기간도요. 환매기간도 우리 법에서는요. 부동산의 경우에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전부 다 제한을 둬요. 5년을 넘지 못한다. 5년 내에는 빨리 처리하고 끝내 이 말이야. 강행 규정. 그 다음 심지어요. 뭐 갱신, 연장 안 돼요. 무조건 5년 내는 끝내. 강행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물론 동산의 경우는 3년인데 우리는 동산은 우리 시험이랑 별 관련 없으니까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요? 5년.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설명 잘 들으세요.
환매계약, 우리 환매특약을 하게 되면요. 환매특약. 매도인은 매수인이 줬던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 그거 당연히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매매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왜 각종 우리 왜 세금부터 해서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예, 그 비용, 그걸 우리는 매매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는 매매 대금과 플러스 매매 비용, 얘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환매에 있어서. 우리 환매 약정에 있어서 얘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주고 돌려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매매 대금이 1억이었다고 한다면 얘가 1억 원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고, 환매하실 때 거기다가 얘가 지금 취득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어. 만약 한 2천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얘는 2천만 원도 돌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값은 얼마 주셔야 돼? 1억 2천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 매매 대금과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옵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우리 반드시 등기하셔야 되고, 얘는 등기부의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환매에 있어서 필수 요소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럼 값은 1억 원 받았잖아요. 1억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뭘 주셔야 되냐면, 원래는 1억 원 받았으니까 지가 1억 원 지가 그 돈 가지고 쓰잖아요. 그럼 법은 공평이니까 원래는 뭘 주셔야 되냐면 이자 주셔야 되지. 이자.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목적물은 이제 누가 써요? 얘한테 아예 팔아서 넘긴 거예요. 이 목적물 이제 누가 써? 그럼 을이 점유자다, 그죠? 그럼 점유자는 뭐 취득해? 과실 취득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자를 주셔야 되지만 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을 하니까 요 이자와 과실 요 두 가지는 퉁친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상계라고 합니다. 서로 상자에 계산할 때 계자를 씁니다. 따라서 이자는 별도로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은 공평이니까. 대신에 너는 과실 취득하잖아.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 매도인은 뭐만 주고 돌려 사시면 돼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그 다음 이제 다 끝나가요. 자, 환매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그죠? 환매라는 계약, 특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환매도 계약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 그런데 이 채권은요, 우리 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둡니다. 등기할 수 있도록 우리 등기법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채권 중에서요, 등기할 수 있는 채권이 오로지 환매권과 임차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등기는 공시다, 그죠? 그럼 공시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등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설령 지금 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지금 매매를 하면서 환매특약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환매특약을 등기까지 해뒀어. 등기까지 했는데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럴 수도 있잖아. 네. 을이 다른 사람에 팔았어. 그러면 갑은 가령 을이 이걸 병에게 팔아버렸어. 그럼 병에게 환매권 지금 등기가 돼 있거든.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자들이. 채권도요, 등기하게 되면 물권화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제3자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도 등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등기하는 겁니다. 원래 임차권은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야. 그러면 얘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우리 중임법이나 상임법은 없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없다는 전제하에서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임차권 다른 사람에게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뭘 하면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등기. 그것 때문에 등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하도록 합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은 등기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다. 특히 우리는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때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 세 가지. 환공권. 기억나십니까? 환매특약,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권리소멸 특약. 얘들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항공권.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시자고. 얘들은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한다. 자, 됐습니다. 뭐 환매 따로 뭐 교재 체크할 필요 없이 칠판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내용으로 가름하고요. 잠깐 쉬겠습니다.